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 방에다가는 안방에다는 무슨 가구를 넣고 그 가구 안에다는 어떤 물품을 넣고 이 서랍장을 열면 뭐가 나오고 이걸 한번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번부터 내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액세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양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양말이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구조화되는 것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따라오셨고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거를 먼저 체험을 하셨으니까 뒷부분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코엔자임 Q10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시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둥그렇게. 자, 이게 세포입니다. 제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포예요. 가운데 뭐가 있죠? 획이 있습니다. 둥둥둥둥 뭐가 떠다니죠? 미토콘드리아가 떠다닙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때 뭐가 있어야 에너지를 내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소하고 포도당이에요. 자, 양쪽 손으로. 산소와 포도당. 근데 이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짠 하고 ATP를 낼 때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애가 타박 필요해요. 걔가 뭐다?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산소 찌꺼기가 1차로 발생한다는 거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다 거덜나게요. 그죠? 거기가 다 내다가 말고 이것 때문에 다 공장이 거덜나게 생겼잖아요. 거기 항상 그 활성산소가 거기 O2 마이너스 거기 생기잖아요. O2를 거기서 쓰잖아. 아까 거기에요. 거기서 쓸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산소를 갖다가 포도당을 갖다가 에너지를 팍 내려고 봤는데 산소를 쓰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가 1차로 어디서 나온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손상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효소가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 효소로서 보호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코Q10은 따라합니다. 코Q10은 모든 세포에서 활용하는 촉매제이자 1차 항산화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 효소 역할을 한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세포 둥글게 그린 이 가운데 핵이 있고 여기에서 SOD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연구리 망간을 가져다가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도 잡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이 코엔자임 Q10이 촉매제도 하고 항산화 요소도 역할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일을 하는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포에만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뭐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TV에 나와 있는 컴퓨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눈을 깜빡일 때도 이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일 때도 기억을 할 때도 지금 내 세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고 코Q10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코Q10 알아야 될까요? 네, 알아야죠. 그러면 코Q10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자, 코Q10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를 태어날 때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게 처음에 태어날 때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심장이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0대 정도까지는 코Q10이 무난하게 몸에서 만들어지고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돌도 씹어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거든요. 진짜 뭐든 다 씹어먹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무적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74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영양 쪽의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뼈 성장에 뭐가 필요한지, 숙면에 뭐가 필요한지 다 이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태권도를 심하게 하고 오면 딱 리토를 먹이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면 아미노산을 쫙 주죠. 그리고 이제 라면이랑 어디 가서 막 지저분하게 불닭볶음면이랑 이런 거 먹고 오면은 바로 뭘 줄까요? 리토 주고 젤시 주시죠. 점막이 손상되니까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고
경계전 없으시죠? 점막이 쓸려 나갑니다. 점막도 쓸려 나가고 세포에 있는 수용체도 쓸려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목욕시켜서 바로바로 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잘 자랐어요. 저희 보건소에 갔더니 그 보건소 그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둘째를 보고 여태까지 한 중에서 이렇게 건강한 애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제가 셋째 때는 첫째, 둘째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정보학 일을 할 때였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정상을 깊이 끼우고 나서는 셋째는 병원을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혼자 날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팍 부딪혀서 여기 푹 찢었거든요. 수술할 때 빼놓고는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딱 신호가 오면은 음식 중에서 모든 간식 종류랑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일단 그걸 싹 끊어. 그리고 심하면 3일만 딱 끊으면 돼요. 그리고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만 달래도 애들은 자연적으로 효소가 많으니까 굉장히 회복력이 빨라요. 근데 거기에 영양으로 보조를 딱 해준다? 날개가 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그 운동을 하고 아예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고 체육 시간을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학년이 다르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일 막내가 먼저 들어오죠. 엄마, 나 오늘 달리기 했는데 압도적인 1등을 했어. 그래서 이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에너지를 태울 때 들어갈 수 있는 효소, 조효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수월하게 훅 치고 나가죠. 근데 둘째가 딱 그러면서 오늘 달리기를 했는데 차이가 엄청나더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등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첫째도 들어와서 압도적인 일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연은 아니죠. 네, 이거는 우연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을 잘 이해를 하면은 질병으로 가는 사이클을 막고 훨씬 더 건강하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 모든 세포의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 대사 과정에 빡 쓰이는 이 CoQ10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태어날 때는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된다? 이번 점점 줄어들어요. 안타깝게도 40세가 되니까 얼마나 줄어요? 네, 반으로 줄어요. 50%밖에 생산이 더 이상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죽었는가? 그건 아니죠. 다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시는가요? 60이 되면은 80%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이 되면은 9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60을 넘기면 우리가 회갑잔치를 열면서 축하해드렸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효소와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가 되면 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은 있지만 옛날보다 훨씬 잘 먹잖아요. 잘 먹으니까 이것이 많이 좀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CoQ10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를 미국 항노화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어요. 발표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40대만 돼도 벌써 반으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거의 80%가 떨어지는데 이 줄어든 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필요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하루에 필요한 CoQ10의 이 열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고등어 10마리, 소고기 몇 근? 2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브로콜리 40송이. 네, 큰 거. 이렇게 이거를 먹어서 먹는 걸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느냐. 배도 부르죠? 돈도 들어가죠? 걔는 그거 여기 필요한 CoQ10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모여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CoQ10은 어떻게 특별히 보충을 해서 먹으면 좋은 영양소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전을 알고 있으니까 독일 PM을 제가 딱 검토를 하고 나서 제너레이션을 바로 먹었어요. 저는 아직 50이 안 넘어갔지만 50이 넘어가서 50 플러스라고 붙인 이유는 50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부족해지니까 먹으라는 거지 그 전에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40세부터 이미 50%로 드랍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너레이션부터 바로 먹었죠. 근데 걔가 워낙에 가격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통을 해야죠. 유통을 해서 내 건강 챙기고 내가 힘을 내서 가족 건강 챙기고 힘을 내서 그 사람들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솔루션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 원리를 알려주고 어쩔 수 없이 유통을 같이 하는 것이 그도 살리는 길이고 그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보충해줬다. 여기에 근데 5번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냐면 홈큐테는 무슨 성이다? 지용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영양을 잘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챙겨 먹었어. 그래도 가서 최종에 쓰이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UFM이 굉장한 차별성을 갖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나노공고 아주 소장에서 흡수되기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미셀 작용까지 거쳐서 지용성을 수용화시킨 상태로 몸에 흡수를 시켜버리니까 담즙산을 쓰지 않아요. 담즙산 만드는 거 굉장히 우리 몸 힘든 과정이에요. 나중에 담즙산은 재활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성분들을 아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노화를 줄여줘요. 어디서 연구했다고요? 항노화 연구소.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저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나오나요? 자, 그래서 홈큐텐의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 부족분이 식품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보조식품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원료부터 보셔야죠. 뭘로 만들었는지. 포식자 배질 상위로 가면 중금속이 많이 부족돼 있잖아요. 홈큐텐도 들어오는데 중금속도 따라 들어오고 얘네들은 유기농이잖아요. 품질 검증 완벽하게 끝냈잖아요. 원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죠. 자,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은 장기는 홈큐텐을 가장 많이 쓰겠죠. 자, 볼게요. 1번 어디? 신장. 계속 뛰니까 죽을 때까지. 2번 뇌, 안구. 지금도 머리 쓰시잖아요. 그죠? 지시해야 되잖아, 온몸에. 그리고 눈 돌아가시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네 번째 폐. 신장 근육 순으로 많이 쓰는 장기일수록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신장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나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거나 이럴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고정이 잘 나기도 하죠. 그래서 각 세포의 키를 지고 있는 핵심 물질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큐톤이고 코엔자임 큐톤이 계속 부족하다. 이 주인이 이걸 몰라서 채워주질 않는다. 엉망진창으로 먹고 활성산소만 뿜뿜 맨날 뿜어내고 나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침대에 늘어지게 되고 이제 못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로? 기능 저하.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기능 저하. 세포의 기능 저하. 노화. 퇴화. 질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코엔자임 큐텐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도 다 마찬가지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혈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혈액하고 혈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커스는 혈액과 혈관이 아니에요.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이게 온몸에 다 쓰인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려드리려고 조각조각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얘가 뭐 하는 애래요? 혈관을 순환시키는. 아까 제가 어떤 연구소 유전체 연구소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되게 위험하실 수 있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호모시스템을 처리하는 비타민 B군이 저한테 잘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시절에 PM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비타민 B군을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울렁거려가지고 이게 다 이게 자꾸 부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근데 지금은 퍼먹죠. 엑스에 말해서 수시로 퍼먹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혈관은 얼마만큼? 자기 나이만큼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시세요? 혹시? 자,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60대 있으시죠? 저희 아들이 이걸 와서 같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롤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이십니까? 제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만큼 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책에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의 나이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내가 지금 48세면 모든 혈관이 48% 막혀있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48% 막혔는데 어떻게 살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몸이 얼마나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혈관에 대해서 무슨 혈관의 종류 아시죠? 정맥, 모세혈관. 제가 전공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 테크놀로지에 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밀 기술이 발달이 되면 의학도 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미토콘드리아도 잘 모르다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중요하네.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를 점점 더 알아가는 중이에요. 자, 모세혈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모세혈관이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뭐 할까요? 바쁘게 산소랑 영양소 배달하고, 여기 쓰고 남은 찌꺼기, 이산화탄소랑 이제 찌꺼기 빼야죠. 이거를 모세혈관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혈관의 비밀 엄청 얇아요. 무지무지 얇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아요. 적혈구가 똑바로 서서 지나가지 못할 만큼 얇아요. 그러니까 혈구도 탄성을 잃으면 자꾸 막혀요. 혈관도 탄성을 잃으면 얘를 쭉쭉 밀어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혈관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의 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딱딱딱딱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 친구 같은 경우는 조별로 태권도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세계 품새 1위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아이는 키도 잘 안 커요. 그리고 그렇게 과격하게 운동한 다음에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라면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너무 예상이 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현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 마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연구부를 열어서 같이 야광건강협회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혈관 건강은 이 자기 나이만큼 막히는 것 때문에 근데 나 그렇게까지 혈관이 나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직업상이나 환경상이나 유전상이나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혈관은 자그마치 70%가 막힐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혈관이 이상하고 심장이 막 뛰는 게 이상해, 이미 이제 어디가 피가 안 통해야 하는 것 같아, 이러면 벌써 거의 7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비즈니스 콘서트를 같이 하는데 IT 프로젝트가 한번 되게 크게 준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정기검진 있으니까 오늘 그 프로젝트 미팅은 원사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팅이 끝나고 났는데 못 돌아오셨어요. 가서 정기검진을 했는데 혈관이 90% 막혀요. 그래갖고 스텐트를 3개나 박았어요. 그리고 그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참이 지나서 ESG 날리신 거 아시죠? 네, 환경, 그 다음에 소셜, 그리고 가버넌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탑픽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또 관여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메인이셨던 좋은 분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고 좀 쉬는 김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또 못 나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관 스탠트 받고 못 나오셨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만 하던 중년 남성들 이런 분들이 혈관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볼 일이 아니고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요.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서 이 왜 혈관이, 오늘은 혈관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다루진 않겠지만은 왜 혈관에 교화가 일어나는지, 왜 혈관이 좋아지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서 그 원인부터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냐? 호모시스테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혈관에 가뜩이나 이렇게 좁고 힘든 길을 얘가 빠르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서 순환해서 모든 세포한테
산소 영양소를 준비하고 전달하고 빼고 전달하고 빼고 이 얘기를 막 순식간에 해야 되는데 가뜩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여기 악당이 있어요. 호모시스테인. 근데 얘는 이 호모시스테인은 생긴 것처럼 얘가 여기 벽에 닿으면 벽을 긁어요. 찢겠죠. 피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얘를 발라. 이거 피나는데 질질 계속 생기면 안 되잖아요. 뭘로? 콜레스테롤 같은 걸 발라. 네, 바르면은 이게 좁아지고 점점. 좁아지면 무슨 일이야? 염증도 생기고 가서 뭐 혈소판도 달라고 뭔 일이야? 하고 들여다보고 특히 교통사고 나면 구경꾼 많아지죠. 네, 좁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 이 혈관에 피를 뽑아서 검사해봤더니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혈관 건강이 혈액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왜 생기나 봤더니 메티온이랑 저 어디서 봤죠? 단백질에서 봤어요. 단백질에서 얘가 필수였나요? 비필수였나요? 필수였어요. 필수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아미노산인데 그 얘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얼른 얘가 이상한 애니까 빨리 시스테인으로 바뀌거나 전환을 시키거나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바뀌려면 B6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피리독신이 없는 사람은 이 대사가 안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다? 혈관이 계속 손상을 입으니까 이 B6 하나만 없어도 혈관 건강이 침해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빠르게 환원시켜서 메티온으로 다시 돌리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B9하고 B12가 필요한 거예요. B9, B12. 그러니까 엽산하고 코발라민이죠. 엽산하고 코발라민이 없으면은 이걸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결론. 자,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건강의 척도다. 근데 혈관 건강을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농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뭔가 봤더니 아미노산이었어요.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었는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분해가 되고 다시 환원이 돼야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비타민 6, 9, 12가 필요하더라. 그러니 비타민 6, 9, 12가 결핍이 난 사람은 뭐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혈관 질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까 동맥류 잠깐 쓰셨어요. 동맥류가 뭐냐면은 우리 이거 딱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호수 물 뿌릴 때 꽉 밟으면 푸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게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게 동맥이 뿔룩 튀어나오는 게 이게 대동맥이 동맥류예요. 동맥류. 근데 이게 뇌에서 생기면 뇌동맥류고 복부에서 생기면 복부동맥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뿔룩해지다가 나중에 팍 터지면 동맥류 출혈이 나는 거죠. 뇌동맥 갖고 계신 분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혈관 건강 완전히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책에 봤더니 동맥류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뭐가 결핍이 됐다? 우리가 되게 부족했다. 그래서 저 구리 전선 잘라서 빨아먹을 거 아니면 이거는 항상 같이 미네랄을 챙겨보는 게 중요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심호흡 마시고. 우리 엄청난 주제들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왠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나시죠? 굉장히 뭔가 배우는 느낌 나시죠? 기후성 심근증이 안 나왔네. 아까 그 혈관 건강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그 심장이 계속 피를 펌핑하잖아요. 근데 그때 벽이 두꺼워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뭐가 부족했다? 셀레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해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나 저거나 거의 말장난에 가까운 만큼 다 얘도 세포잖아요. 그러다 얘도 결국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사가 돼서 포도당이 들어와야 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정상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세포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판단지, 비타민, 미네랄 전 제대로 균형 있게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시는 거? 한 분도 안 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당 얘기
했을 때 이 영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특수영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들을 다 대상으로 했어야 돼서 이제 이분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논문을 봤어야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암이 되게 이슈였거든요. 갑자기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당뇨래.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 당은 자, 영양소를 치면 뭐죠? 탄수화물류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이 결국에 마지막에 에너지를 할 때는 포도당하고 산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포도당은 우리 몸에 중요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죠. 너무나 중요해서 얘가 당이 많이 들어올 때 다 빼지 않아요.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축적을 많이 시켜요. 여기저기서 꽁꽁 숨겨놔요. 우리 엄마처럼. 장을 잔뜩 박아갖고 쌀 때 사가지고 아 이거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날 요리하고 남는 거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에도 넣고도 부족하면 어디 넣죠? 김치 냉장고 가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이 작아도 김치 냉장고는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중요하니까. 당이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낼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당은 우리 몸에서 필수 성분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쓰고. 그래서 쓰고 남은 거를 쫙 빼주면 얼마나 기분 좋게 맛있게 많이 먹고 살도 안 찌겠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안 하고 쓰려나? 하고 간이랑 근육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안 써.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디다 저장을 해요? 네, 지방에다 저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막 차고 넘쳐갖고 이제 거의 지방이 쓰레기통이 돼서 나쁜 호르몬을 토해내는 그런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당을 잘 먹어라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는 당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가 다 갖다가 배에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고 저렇게 하지만 간은 계속 거기다 지방을 덕지덕지 막 갖다 붙여 양갱이처럼 갖다 붙여놓으니까 지방간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도 좁아지고 혈관이 우리 일반 물하고 설탕물하고 점도가 어때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흐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하고 이게 안 되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된다? 빨리 세포 안에 에너지로 써일 수 있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전담 마크 역할을 하는 애가 우리 몸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죠? 인슐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당을 세포 안에다 넣어주는 전담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까요? 네, 저기 그림 중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네, 저기 있습니다. 이게 네, 췌장입니다. 췌장을 단면으로 팍 잘라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랑게르하츠섬이라는 여기서는요, 이 베타세포에서 그 인슐린을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묘합니까? 야, 혈관을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잡아다가 당을 얼른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자. 이게 바로 인슐린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슐린도 뭐라고요? 호르몬이니까 우리 배웠어요. 호르몬은 뭘로 만든다? 단백질로 만들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는 사람은 못 만들어요, 호르몬.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왔어. 근데 이때 재료가 있어요. 단백질과 아연. 이 인슐린은 마치 팥빵처럼 단백질에 아연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주물떡주물떡 해서 팥빵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줘요. 재료가 뭐라고요? 입으로 뱉으세요. 인슐린의 재료는 단백질과 아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식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쭉 짜줘야 돼요. 자, 짜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뭘 짜줘? 인슐린을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췌장에 있으면 온몸에다가 다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서 각자 필요한 대로 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쫙 짜줘야 돼요. 그거 뭐가 필요해요? 네. 인슐린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재료라고 했어요. 인슐린의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거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칼슘하고 뭐가? D3. 이거 보이시죠? 네. D3. 인슐린을 만들 때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하고요. 쭉 짜줄 때 칼슘하고 D3가 있어야 짜죠. 그 다음에 야가 그냥 안 가. 마차에 태워 보내서 여기 이동을 시켜야 돼. 이동하는 애가 따로 있어. 어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연과 마그네슘이 이동시 필요해요. 그리고 갔어. 드디어 세포야 나왔어 하고 이제 인슐린이 당을 내고 왔어요. 있어요? 근데 얘 당을 이 인슐린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걸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인슐린은 열쇠 같은 애예요. 이 세포에 문을 열게 하는 열쇠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만 안 인지하고 얘를 너네 그러면서 알았어 문 탁 열어주면 당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게 이제 당을 처리하는 세포가 당을 처리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왔을 때 넌지 아닌지 확인 안 해요. 여기 수용체에 결합을 딱 해서 요거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B3하고 크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야 하고 확인할 때 확인 요청했을 때 확인하는 성분이 B3하고 B3하고 크롬인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만들 때 뭐로 만든다? 단백질하고 아연으로 만든다. 쭉 짤 때 뭐가 필요하다? 칼슘과 D3가 필요하다. 이동시킬 때 뭐가 필요하다? 아연과 마그네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나야 문 열어줘 똑똑할 때 뭐가 필요하다? D3가 크롬이 필요하다. 그럼 안으로 쏙 들어가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퀴즈. 어떤 사람이 당이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될까요? 아까 그 아미노산랑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당뇨가 있는 것 같아. 뭐가 문제야?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1번.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어? 췌장이 정상이 아니면 제대로 못 만들겠죠. 췌장이 건강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 재료. 단백질과 아연이 있나 보세요. 그러면 재료가 없으면 아연 못 만들어. 아연이 결핍돼 있어. 그러면 인슐린 만들 때 지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도 다 괜찮아. 그런데 이번에는 분비를 시키는데 칼슘과 D3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양산 측정 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95%는 다 칼슘이 초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칼슘이 고갈된 상태예요. 뼈에서 다 끌어다 써서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골연화증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없으면 분비하는 데 벌써 문제가 생겨요. 이동할 때 또 아연 쓰이죠. 마그네슘이죠. 그러니까 아연만 하나만 없어도 만들지도 못해, 이동도 못 시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할 때 B3와 크롬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가기만 해요.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쓰이지 못해요.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여기 비밀. 저희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쏙 들어왔어. 쏙 들어와서 어디로 갈까요?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미토콘드리아 가서 야 산소 왔네? 영양소 왔네? 그러면 에너지 내야지 할 때 뭐 필요하다고요? 찌직? 포큐텐 필요하다고요. 포큐텐 없어. 이 안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당이 쓰이지 못하고 탈락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또 하나의 원인은 포큐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재료가 부족하든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든 마지막 촉매제인 포큐텐이 부족하든 췌장 기능이 정상이 아니든 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돼서 세포로 당을 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무지하게 어려운 거를 네, 나름 쉽게 배우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사람 시체만 몇 명 정도를 해보셨죠? 3,000명.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명만 시체 해부해도 그런데 3,000명을 다 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미네랄이 대박이네. 그 책은 사실 미네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몇 가지 병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147가지 병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약간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칼슘은 혈관이 수축할 때 쓰여요. 모든 근육이 수축할 때 쓰여요. 혈관도 이 안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는 칼슘이 쓰여요. 자, 그러면 모든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혈관에 관련된 것과 다 지장이 있겠죠. 칼슘 하나만 없어도. 그리고 위장, 대장, 소장 다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잖아요. 콩도 밀어서 내보내야 되고 음식도 짧게 소개해서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축 하나 하는데 필요한 칼슘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칼슘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칼슘은 여러분 뭐로 배우셨어요? 우리 배울 때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배워요. 그죠? 잘 배우셨어요. 잘 배우셨는데 그 중요성을 그대로 이해하고 배우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뼈는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몸에 골격만 딱 잡는 애가 아니에요. 뼈는 생명 저장 창고예요. 여기 뼈의 구성 성분에는 미네랄도 있고요. 주로 칼슘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 미네랄하고 콜라겐을 같이 드셔주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뼈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뼈들만 딱딱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골수에서 여기 비어있는 골수관에서 골수에서 뭘 만들어내죠? 여기서 뭘 만들죠? 골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피를 만들어내요. 자, 옆에 보세요. 너무 짧게 그려요. 저 뼈 사이에 골수관이 있고요. 거기에 비어있는 그 안에서 골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골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성체 줄기 세포를 만들어내요. 이제 우리가 애초에 수정란이었잖아요. 근데 막 분열을 해갖고 얘가 어떤 애는 간세포로도 되고 얘는 어떤 뇌세포로도 되고 이런 신비로운 과정을 누구나 다 겪었잖아요. 이게 배아 줄기세포예요. 어떤 걸로도 변형될 수 있고. 근데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도 성체인데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형태의 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뼈다귀가 아니에요. 그냥 골격이 아니에요. 뼈님이에요. 좋네요. 뼈님이에요. 뼈님. 그래서 여기서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고 여기 이 성체 줄기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조혈모세포. 피를 만들어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보면은 피도 중요하지만 피를 만들어내는 뼈도 중요하고 뼈는 구성 성분이 이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이 되게 중요한데 이 칼슘의 역할이 우리 칼슘 얘기하다 했잖아요. 이 칼슘이 우리의 항상성을 맞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옆에 이 표 보이시죠? 이게 산도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14까지 나눠져 있고 가장 중성일 때는 숫자로 뭘까요? 7. 7이 중성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산도가 얼만큼인가요? 아시는 분?
우리 몸의 산도, 건강한 사람의 산도가 얼마큼? 7.4. 7.4. 네. 그래서 약간 알칼리성. 약간 알칼리성. 근데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 되면 점점 7.4에서 어느 쪽으로? 산성 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산성 쪽으로 내려가서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몸이 산성화가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죠. 몸이 그냥 그대로 지켜놓고 보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몸은 대책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7.4로 약 알칼리여야 되는데 자꾸 산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알칼리성을 뭔가를 가져와서 얘를 점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7.4로. 근데 미네랄로 그 산도를 조절해요.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가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안 좋아질 때, 독소가 떠다닐 때, 혈액이 탁해질 때 내 몸에서 뭘 갖다 쓴다? 칼슘을 갖다 쓴다. 근데 이 주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잘 알고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기에 칼슘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이 주인이 그러질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 죽지 않으려고 뼈에서 칼슘을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많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을 거의 다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칼슘 안 먹었나 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전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뼈 건강은 정말 사실은 굉장히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그러면 폐경된 이후에 골다공증으로 골 연화증으로 바뀌는 것도 기전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에스트로겐 분비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 호르몬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깊이 얘기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여기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회장님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 호르몬은 사실 중급 과정에서 배우시거든요. 네. 조금 어려워서. 근데 오늘도 거의 되게 많이 배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디테일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이렇게나 많이 쓰이고 이렇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없으면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를 다각도에서 보고 인식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숙면 건강. 우리 잠을 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화되지 않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1번 운동하고 2번 영양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근데 영양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영양이 1번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운동을 해도 영양이 안 들어오면 운동을 못해요. 중년 여성들한테 자기 운동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열받아요. 운동을 할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의욕도 없고 호르몬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의욕도 없고 하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이걸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건강 관련된 일을 오래 했더니 월 상담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영양을 먹고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년 갱년기 들어가신 여성분들이 이제 에스트로겐도 막 감소되고 이때가 되면은 아까 교감도 막 무척 올라가요. 짜증나고 온도 조절 안 되고 이러니까 자녀들한테 토건, 남편들한테 바가지 엄청나게 긁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영양을 이제 이게 진짜가 긴가민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긴가민가 하고 먹어보다가 진짜 체험이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반대해요. 어디서 또 속아가지고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자기한테 짜증내지 않고 자기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요리해주고 얘들아 필요한 거 없냐? 하고 우리 엄마가 늘어져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통장에 돈을 남편이 60만 원씩 꼬박꼬박 찔러줬대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신 이거 마음껏 먹고 이렇다면 이렇게 삶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선순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동, 영양, 숙면인데 숙면도 영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려요.
자, 이 숙면에는 몇 가지 들어본 듯한 애가 3개가 출연을 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숙면을 하려면은 숙면을 관장하는 그 최종 호르몬이 뭘까요? 멜라토닌. 멜라닌이라는 분 계셨는데 멜라닌으로 맞지 못한 거예요. 네, 멜라토닌입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감이 오시죠? 아, 얘도 뭐니까? 호르몬이니까 뭘로 만들어졌겠다? 단백질로 만들어졌겠다. 무슨 단백질?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많이 나와요. 막걸리도 있고 막걸리 장 보면 참 잘하죠. 하나하나도 참 잘하죠. 자, 트립토판을 섭취를 해야 돼요. 트립토판을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해서 그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이 생성이 되면은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뭐의 도움을 받아서? B3, B9, 철, 이 삼부철 아저씨, 이 삼부철의 도움을 받아서 5-HTP라는 중간 과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중간 효소 전환이 돼요. 그때 뭐가 등장하죠? B6가 등장을 합니다. 피레독신 여기도 나와. 그러니까 아까 B6이 없으면 뭐가 안 되죠? 호모시스템. 네, 호모시스템이 안 나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호모시스템. 혈관 질환이 망가진 환경인데 그 B6 하나만 없어도 잠을 못 자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세로토닌은 뭐죠? 행복 호르몬이에요. 얘가 안 나오면은 우울합니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세로토닌이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서 멜라토닌으로 송과선, 머리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솔방울 모양의 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할 수 있어야만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는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에 나가. 그렇게 했는데 햇빛에 요즘 막 외선도 있고 안 나가려고 하고 나가도 막 다 덕지덕지하고 나가잖아요. 그 정도 농부가 땡볕에서 일하는 정도의 햇볕 디스리를 항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햇빛 30분을 쬐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마그네슘이 있으면 멜라토닌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었더라면 트립토판이 없었더라면 아예 원료 물질이 없는 거고 삼구철 B6 마그네슘이 없으면 전환이 안 일어나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전부터 계속 갑자기 놀라셨죠? 왜 A신경계, B신경계, C신경계 나와갖고 정신이 없으셨죠? 혹시 A10 왔다 갔다 하시나요? A10 이렇게 10번째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여기 A10 A10 신경계에서 뭐 만들어진다 그래서 도파민 만들어줘요. 도파민. 그때 도파민 만들려면 뭐에서 전환된다 그랬어요? 티로신 아까 거기서 본 것 같아. 한일알라닌 티로신 도파민 나왔죠. 그러니까 도파민 A신경계 신장하부에서도 트립토판이 들어와야 이 BBB라는 혈액 뇌관문을 통해서 C상하부라는 곳에 가서 A신경계에서는 도파민을 만들고 B신경계에서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C신경계에서는 가바라는 물질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 세로토닌이 합쳐져서 마그네슘을 만나서 멜라토닌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과 단백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 배우셨어요. 자, 혈관도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 자, 따라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참조하셔야 될 만한 것만 짚어드리고 할게요. 드럭 먹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드럭 먹어는 드럭을 많이 먹어 그 뜻이 아니고요. 드럭 약이에요. 약을 먹었더니 영양이 도둑질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코엔이라는 박사가 이제 약사 출신의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정 질병에 걸려서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을 오랫동안 장복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특정 영양소가 몇 ppm 되면 그게 반드시 그게 돼야 되는 거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도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드럼머거라고 하는 수지코인 박사가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이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잠들게 할게요. 시작. 저자는 우리가 약물에게 빼앗긴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신이 불가피하게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안전 조치를 미리 강구해야 한다. 자, 제 조카가 ROTC였어요. 여자 조카가 ROTC인데 팀 멤버가 전부 다 남자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리드하고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뭘 먹었을까요? 피임약을 먹었어요. 상리를 조절해야 돼서. 피임약을 오래 장복하면 뭐가 결핍됐냐고요? B6, 셀레늄. 와, 이제 심각한 거 아시겠죠? B6가 아까 뭐 만들었어요? 혈관 건강, 호모시스테인이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데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B6도 어디 있었어요? 잠잘 때. 그죠?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B6만 있어도 수면장애도 생길 수 있고, 셀레늄 없으면 어떻게 돼? 셀레늄 미네랄의 킹이에요. 어디에나 다 들어가고, 암도 예방해, 심지어. 그러니까 이 셀레늄하고 B6가 대사가 잘 안 돼요. 피임약을 먹어요. 굉장히 이거 심각하죠? 여자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복하지 않도록, 특별히 운동선수 아이들 가지고 있는 여성 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약을 먹었더니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조금만 속쓰리면은 그 겔코스막 이런 거 쭉쭉 따드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위장약을 계속 먹었더니 뭐가 부족하더라? B12, 철분, 칼슘, 마그네슘, 오메. 이제 알겠죠? 아, 칼슘, 마그네슘 안 되면 뭔데? 수축이원 하나도 안 되잖아. 혈관, 그 다음 장기. 칼슘, 마그네슘 안 되면 결정 타죠. 마그네슘 안 들어가면 잠도 못 자죠. 마지막. 이제는 보이시죠? 3부 철 많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쓰는 거 B12는 뭐예요? 신경수초, 신경세포의 이 겁대기 전선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누수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위장약을 먹어도 이렇게 영양소 도둑이 일어나요. 당뇨약을 먹었더니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Q가 형성이 안 되고, 혈압약, 칼륨, D, 아연 다 안 되고, 염증약 많이 그냥 상시로 그냥 안 되면은 수시로 먹는 이 B9하고 BC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 Q는 호피템이에요. 호피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당뇨보다 더 심각한 게 고지혈증 같은 경우. 그러면은 무슨 스타틴 계열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무슨 스타틴 계열은 간에서 여기에서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이제 코엔자임 Q10도 합성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간에서. 근데 공장이 같아서 이 스타틴 계통의 약을 먹으면은 얘네들이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여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돼. 응급이니까 막어. 못 만들게 막어.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콜레스테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세포 막도 구성이하는 거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있죠. 근데 그 콜레스테롤을 막기 위해서 코큐텐 공장까지 같이 다치기 때문에 이제 코큐텐이 다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시고, 주변에 고지혈장약 먹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의사분들은 이런 상태로 오는 환자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좋아지는 케이스를 거의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꼭 의사분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걸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놔두면 너무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토콜상 그걸 처방하게 돼요. 그렇게 배우셨고. 그러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과 내 가족과 내가 만약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빨리 뭐부터 해야 된다? 코큐텐 먹으면서 뭐 해야 된다? 빨리 식습관 바꿔야죠. 식습관 생활습관부터 먼저 바꿔야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 지원. 그죠? 그럼 이제 여자분 배웠으니까 고지혈이 왜 생기나 잘 공부하세요. 검색하셔가지고. 그럼 거기에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나오잖아요. 잘 챙겨 드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 우리 몸의 독소 중에서 중금속이 자꾸 몸에 쌓여서 이게 계속 기능을 막는 거예요. 근데 좋은 미네랄과 중금속은 기량작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철과 칼슘이 부족하면 이 유익한 미네랄을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대신 비스무리하게 자리 잡는다? 납이 들어온다. 그리고 셀레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수은이 들어온다. 그런데 반대로 셀레늄을 쫙 먹어주면 수은이 들어와도 배출이 돼요. 이런 기량작. 이게 기량작. 아연하고 칼슘이 충분히 들어오면은 카드뮴을 밀어내요. 이게 기량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을 먹는 것은 진짜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금속 오염의 진실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이 각각 B1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B2, 리보플라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까 뭐 어떤 분이 입 옆에 찢어지고 눈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최근에 어떤 지인이 그러는 거야. 나는 액티바이즈를 못 먹겠어 이러면서 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딸내미가 힘 여기가 자꾸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거야. B2 부족이에요. 비타민 B군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라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전을 알면은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될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책 한번 펴보세요. 저랑 할 거는 아니고 51페이지 펴보세요. 이 책. 아건강 334. 아건강 334라고 돼 있는 책 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비타민 B1은 이름이 뭐예요? 티아민이고 얘는 신경성 염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리고 어떻게 해서 발견됐고 음식에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고 얘는 특별히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바이즈 같은 비타민 B군을 밥 먹고 바로 먹으면 이게 마치 소화제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게 되시죠? 소화제처럼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공복에 쫙 먹어주면은 얘가 별명이 혈액주스, 산소주스잖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소화시킬 게 별로 없으니까 혈관을 뚫고 지나가면서 산소를 나르고 영양소를 영을 공급하는 장제가 덮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순서대로 비타민 하나씩 B 1번, 2번, 3번, 5번, 7번, 6번, 9번, 12번 각자 뭘 역할을 하는지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비타민 C, A, D, E, K.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미용성이 굉장히 비타민이지만 지용성인 거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A 신경계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질 때 절차 다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안 해드리면은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힘들게 옆에다가 필요한 것만 좀 넣어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PDF 형식으로 해서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독일 PM을 유통을 하신다고 많이 들었으니까 다 전부 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양제를 원료부터 제조 과정 그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먹는 비스트리트 뭐 들어있어요? 미네랄 중에서 뭐 들어있어요? 아연, 불이, 망간 들어있죠. 걔가 뭐 하는 애예요? 1차로 활성산소 없애죠. 그 다음에 철분, 셀레늄 들어있죠. 2차로 활성산소 없애죠. 그 다음에 우리 당대사 할 때 아연, 크롬 이런 거 이 모든 당뇨병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꼭 필요한 거를 그리고 칼슘도요 이렇게 중요하지만 칼슘을 왕창 이제 뼈에서 썼어. 그리고 나서 이거가 그냥 혈관에서 계속 흘러다니면은 혈관이 침착돼서 혈관을 오히려 좁히게 돼요. 그러니까 쓰고 중요한 애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은 거는 다시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럴 때 마그네슘하고 D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칼슘 같은 거를 단독 제제로 합성으로 잘 흡수도 안 되는 걸 고함량으로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 공법 중에 NGP라고 해서 그 비율을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분 비율로 들어왔을 때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는가 이런 걸 다 맞춰놨잖아요.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토하고 잠이 안 왔죠. 기가 막히다. 네, 수많은 영양제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는 정말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랑 안정성에 대해서 왜 차별성이 되는지를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거는 결국에는 마이크로 솔브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많은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주요 영양소가 뭐다? 지용성이었다. 그래서 얘를 수용화시키는 기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을 아껴 쓰게 해주고 굉장히 원활하게 소화되고 배사되게 해주는 이 엄청난 성분들이 이 파워칵테일 액티바이스, 그 다음에 리스트레이션한 이 세 성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 기능성. 산화지수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저는 검토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가성비를 낮추고 이렇게 효과를 좋게 하시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조종사가 되셔서 잘 배우시고 잘 알리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